2010년 제4회 필기시험 해설 강의입니다. 다음 중 가장 큰 하중이 걸리는데 사용되는 키는, 하중이 가장 크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중에서는 무침키가 되겠죠. 성크키입니다. 성크키. 가장 작은 하중이 걸리는 것은 여기서는 셔틀키가 되고요.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적용하는 하중. 자, 정하중은 동일한 하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것이고, 교본 하중은 서로 다른 방향과 크기의 하중이 작용하는 것이고, 충격 하중은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작용하는 하중. 답이 되겠고요. 분포 하중은 골고루 분포하는 하중입니다. 복식 블록 브레이크. 블록 브레이크가 다단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역전 방지 기구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TTT 곡선도 타임 템퍼러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와 변태 곡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디얼 볼 베어링 안지름 20mm인 것은 여기서는 6204가 맞겠죠. 알루미늄과 양은의 차이점. 알루미늄은 단일 원소이고 양은은 구리 아연 니켈의 합금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가가 답이고요. 철강제 스프링 재료가 갖춰야 할 조건 아닌 것. 가공하기 쉬워야 되고, 높은 응력이 견뎌야 되고, 피로 강도가 파괴인 성치가 낮아야 한다. 이건 아니겠죠. 파괴인 성치가 높아야 되겠죠. 스프링이. 벨트 전동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오픈 벨트는 동일한 방향으로 끄는 거죠. 엇그리기 방식이 회전 방향이 역방향입니다. 자, 모듈이 3이고 일수가 30과 60인 한상의 표준 편기의 중심거리. 자, 모듈이 3이건 4이건 공식은 똑같이 적용되죠. 공식은 똑같이 2분의 D1 플러스 D2가 되는데, 자, D1 3 곱하기 30 90이죠, 그죠? 90 플러스 63, 68 180이고 2로 나눈다. 135가 되겠네요. 답은 열경화성 수지에서 높은 전기 절연성이 있다. 그래서 일명 베크라이트라고도 불리는 수지는 페놀 수지입니다. 페놀 수지하고 요소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는 주방 씻기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요. 페놀 수지는 전기 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11번 탄소 공호관 구비 조건 아닌 것. 내방부성이 커야 되고 충격성, 내충격성이 커야 되고 열철성이 좋아야 되는데 사운 및 고온 경도가 커야 되죠. 표면 경도를 필요한 부분을 급령하여 경화시키고 내부는 본래 연한 조직으로 남게 하는 조절. 칠드 주철이죠. 칠드 주철에 쓰이는 대표적인 용도가 기차바퀴, 롤러 이런 데라 했죠. 표면만 딱딱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까지 다 경도를 높여놓으면 충격이 약하다 했죠. 그래서 내부의 연한 조직이 외부로부터 표면이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18대 4대1 고속도강
텅크 맞죠? 텅스텐, 크롬, 바나디움 다가 되겠습니다. 재료 인장 시험에서 시험편의 표점 거리가 50mm고 인장 시험 후 파괴 시각점의 표점 거리가 55mm다. 결국 5mm 늘어났다는 거죠. 5mm. 그래서 공식은 원래 길이 50분의 늘어난 길이 5. 결국은 10%다. 그렇죠? 구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비중이 1.7이 아니죠. 구리의 비중은 8.96이죠. 16번. 단식 분할법으로 원주를 10등분한다. 분할 크랭크를 몇 회전 돌면 되는 거 하자. 웜휠의 입수가 40개면은 크랭크를 40회전 해야 한 바퀴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크랭크를 한 바퀴 돌릴 때는 구도가 돌아가야 되겠죠. 구도가. 그래서 자, 360을 40으로 나누면 한 바퀴는 9도란 말이죠. 크랭크 한 바퀴 돌 때 9도 돌아간다. 그러면은 10등분 한다는 얘기는 10등분 한다는 얘기는 36도씩 회전시켜서 분할한다는 얘기죠. 36도씩. 그럼 36도를 돌리려면은 크랭크를 몇 회전 시켜야 되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리는데 9도 돌아가니까 결국 곱하기 4죠. 그죠? 4회전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거예요. 선반의 점검을 일반 점검과 정기 점검을 나올 때 일반 점검상 아닌 것은 자, 각종 레버는 정해져 있는 거 이송현들 조작이 원활한 것과 맞는 얘기고 선반 설치의 수평은 양호한가 선반 설치 수평 상태를 매일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선반을 이동하거나 이동 설치하거나 혹은 신규로 설치하거나 뭐 그랬을 때 하는 거지. 이것을 일상적인 점검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18번 드릴 작업에서 구멍을 뚫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경우 옳은 계산식은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드릴 구멍을 뚫으려 그러면은 자, 구멍을 이렇게 뚫는다 그러면은 드릴은 알끝이 뾰족한데 이렇게 드릴은 알끝이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구멍을 통과해야만이 드릴 알끝이 통과해야만이 관통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총 드릴이 이송하는 거리는 이 판재의 두께 관통할 경우 판재의 두께 여기서는 지금 구멍 깊이 T라고 되어 있죠. T 그리고 끝부분 드릴 날 끝 뾰족한 부분의 높이 H 이 두 가지를 두 거리를 합친 값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식을 써야 되나 하면은 1분당 이송할 수 있는 거리를 먼저 구하고 1분당 이송할 수 있는 거리는 RPM 분당 회전수 곱하기 F로 나타낼 수 있겠죠. 드릴의 이송, 회전당 이송 곱하기 회전수 하면 1분당 이송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온단 말이죠. 이걸 분모로 하고 T 플러스 H를 분자라는 즉 무슨 얘기가 하면은 전체 이송 거리를 1분당 이송 거리로 나눈 값 이게 결국 구멍을 뚫는데 걸리는 시간 산식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n을 풀었으면은 n은 파이 d분의 1000V로 나타낼 수 있겠죠. 파이 d분의 1000V. 왜?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니까 n만 따로 빼내면은 이 역수를 곱하면 되죠. 파이 d분의 1000V는 n 이런 식으로 치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얘를 풀었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파이 d분의 1000V 곱하기 F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분모를.
그리고 t 플러스 h 이렇게 되니까 t 플러스 h 곱하기 1000 vf 분의 파이 d가 되는 거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t 플러스 h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값을 구하면은 구멍을 뚫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가 되겠네요. 19번 선반에서 고정식 방진구를 설치하는 부분. 방진구는 이동식과 고정식이 있는데 고정식은 선반의 배대에 설치하고 이동식은 왕복대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고정식은 배드 나아가 답이겠습니다. 20번 미시하고 비연한 속도 입자를 사용해서 나자는 요를 증축시키면서 표면을 고정 밀도로 다듬질하는 것. 이건 수프 피니싱이 가는 거죠. 수프 피니싱은 원통의 외면을 가공하는 것이고 외경을 가공하는 것이고 내경을 가공하는 방법 같은 원리인데 내경을 가공하는 것은 호닝입니다. 호닝. 21번 게이지 블록 게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조합 선택 및 지수 조립 시 고려해야 될 사항 그리가 먼 것. 게이지 블록 이분과 판독 방식. 이것은 좀 뜬금없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릿수가 5보다 클 경우에 5를 뺀 나머지 숫자. 이건 무슨 얘기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근데 42.7 이 두께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뒤에 0.7에서 0.5를 빼고 나머지 0.2짜리를 먼저 선택한다 얘기입니다. 0.2짜리를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조합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조합의 개수 최소를 해야 되고 그래야 증밀도가 높아지겠죠.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22번 드릴링 머신에서 할 수 없는 작업. 자, 드릴링 머신은 구멍을 가공하는 공작 기계인데 보링, 뚫은 구멍을 넓히는 거 가능합니다. 리머, 구멍을 다듬는 거 가능하고요. 순화사 가공은 드릴링 머신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암나사 가공은 할 수 있어도 순화사 가공은 선반에서 가능한 작업입니다. 윤활제 구비 조건 틀린 것. 양호한 유성을 가진 것은 카본 생성이 적어야 맞는 말이고요. 부식, 금속 부식, 방청작용이라 하죠.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크면 안 되죠.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되고 열이나 산성이 강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고요. 자, 파이 24mm 드릴로 두께 50mm의 SM25DC 강판이에요. 구멍 가공할 때 최소 이성 거리는. 자, 이건 뭘 묻는 건가 하면은, 자, 드릴이 이 구멍을, 이 판지를 관통하려면은 드릴 끝이, 날 끝이 이렇게 통과돼야 되겠죠. 그래서 날 끝의 높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날 끝의 높이, 이 부위의 높이를 묻는 문제예요. 이 높이를 묻는 문제인데, 이거는 자, 결국 성각함수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봅시다. 자, 드릴의 표준 날끝각은 118도죠. 절반을 잘라보면은 자, 이 각이 118도니까 이게 118도라는 얘기예요. 118도인데 그러면 절반이니까 59도죠. 이게 59도라는 얘기입니다. 59도고 이쪽은 90에서 59 빼면 31도가 되겠죠. 31도.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이 절반의 길이는 결국 파이 24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제 12가 될 거고요. 12가 될 거고, 탄젠트 31도 값을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12를 곱하면 이 높이가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젠트 31도를 구하면은, 이게 약 0.6이 나옵니다.
0.6 곱하기 12 하면은 7.2 얼마가 나올 거예요? 7.2가 나올 거예요. 7.2. 그래서 58mm. 적어도 이 이상 들어가야 되네. 7.2 이상. 이 높이가 7.2니까 7.2 이상 더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50 플러스 7.2 하면 적어도 58 정도 내려가야 관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길이를 측정하고 직각삼각형 삼각함수를 이용한 계산에 의하여 자꾸 삼각함수 나오죠. 각을 측정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각을 만들 수 있는 이 사인바, 이 용도로 많이 씁니다. 주 용도가 이겁니다. 기호공차 기호, 선의 윤곽도죠. 선의 윤곽도 가합니다. 기호공차 기호 종류별로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자, 다음 27번. 등각에서 화살표 방향을 정면도로 했을 때 삼각 조상법으로 만든 것은 우측면도를 보면은, 자, 지금 우측면도에 나타나야 될 면이 보면은 이면 사각형으로 있어야 되고요. 우측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면이 동일한 면에서 이렇게 사각형에서 대각선 이렇게 그어진 면으로 보여야 되죠. 그리고 이면은 하나의 면 옆에 붙어서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보여야 되고, 그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가밖에 없네요. 그래서 가가 정답입니다. 28번. 다음 같은 경우, 자, 밑에 지문을 보지 않더라도 이것은, 자, 기하공차의 종류는 평행도고, 지정길이 100에 대해서 0.01의 평행도를 유지해야 된다. 데이터는 A다. 그죠? 기준평면 A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라가 되겠네요. 29번. 정사각형 변의 길이 가죠. 나는 지름이고 나는 45도 높다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림과 같은 파이 50 H제곱 RC에서 끼워 맞추면서 최소 점시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축이 구멍보다 항상 크죠. 지금 이거는 억지 끼워 맞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항상 점시가 발생하는데, 최소 점시는 그나마 축이 가장 작을 때하고 구멍이 가장 클 때 이 사이 갭이죠. 그래서 0.034에서 0.02를 빼면은 0.09가 되겠네요. 31번. 도면에 마련한 양식 중에서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촬영하거나 복사 및 칠할 때 편의를 마련하는 것은, 촬영할 때 좌우 상하의 기준을 찾기 위해 하는 것은 바로 중심 마크입니다. 도형의 표시 방법 적합하지 않는 것, 가능한 한 자연 안정 노멀한 상태로 두어 쓴다는 것이고, 그린다는 것이고, 물품의 조형면이 가능한 투상면에 수직 또는 수평하게 한다. 맞는 말이죠. 형상 이런 걸 가장 명료하게 나타내는 평면도가 아니고 정면도죠. 부분도에서 일부분만 부분적으로 일치를 하기 위해서 지시해야 한다. 이때 사용한 특수지정선, 굵은 일점 쇠선이죠. 특수지정선, 굵은 일점 쇠선입니다. 34. 다음 중 도면에서 두 종의 쇠선이 겹칠 때 선의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가장 서열이는 부동산 외형선이죠. 그 다음 수문선, 절단선, 이런 순서입니다. 35번. 평면도, 우측면도를 나타냈다. 정면도로 오른 것은 우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선이 있다는 것은 이 면이 앞으로 기울어진, 앞으로 경사진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라인이 지금 이 모서리 이거일 텐데, 이게 위에 있다는 것은 뒷면이 뒤쪽이 높다는 얘기죠. 그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뒤쪽이 높은 거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문제는 우측면도에서 수문선이 하나도 없죠. 수문선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다는 탈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서리
그리고 이 모서리는 전부 다 우측면에서 봤을 때는 순문선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탈락이고, 라 아니면 가인데, 자, 라 같은 경우에는 면이 위에서 봤을 때 지금 면이 하나, 둘, 세 개로 보이는데 지금 선이 두 면으로밖에 안 보이죠. 정면에 봤을 때.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서리는 정면에 봤을 때 이렇게 보일 것이고, 이 면이 이렇게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면은 이 라인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답이 가가 되는 겁니다. 자, 39. 기계 제도에서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는 아닌 것은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야죠. 37. 그림과 같이 기입된 표면 지식이요 설명으로 옳은 것. 가공 방법은 밀링이고요. M. 물결 무늬는 표면의 무늬는 서큘러, 동심원. 그렇죠? 밀링 가공을 하고 동심원. 나가 답이겠네요. 38번. ITG 공차는 정해지 못한 치수 공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쭉 되어 있다. 구멍의 끼워 맞춤 공차에 해당하는 공차에 있는 거 보면 끼워 맞춤이 있는 구멍 가공에는 IT 6에서 10등급을 사용합니다. 축은 IT 5에서 9등급을 사용하고요. 구별해서 외워둬야 됩니다. 축이 구멍보다 더 정밀하게 가공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국산업표준기계에서 기계는 KSB죠. KSC는 전기, KSD는 금속. 이렇게 기억해둬야 됩니다. 재료의 표시에서 SM35C, SM, 스틸, 머시너리, 그리고 C는 카본입니다. 탄소의 평균 함량이 0.35% 내외다 이런 뜻입니다. 탄소 함유량입니다. 41번 파이 70H7에서 IT 7급의 기호공차가 30이고 RH소 형차는 0이다. H니까 당연히 0이겠죠. 자, 틀린 것은 위치수 형차는 30이 맞고 최대 형치수는 7.030이 되는 게 맞고요. 최소는 70.000, 기준치수는 70이죠. 자, 42번. 각도 치수가 잘못 기입된 것은 이런 식으로 각도 기입하는 경우는 없죠. 각도를 기입하려면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그렇죠? 나머지는 것도 정상적으로 다 됐습니다. 43번. 회전도시 단면도를 준비한 것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도형내의 절단한 곳에서 겹쳐서 90도 전식에 도시한다. 이렇게 해도 되죠. 4분의 1을 절단한 것은 반단면도 얘기하는 것이고, 물체의 반을 절단해서 도형 전체를 단면으로 도시하는 것은 전단면도, 온단면도로 얘기하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단면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분단면이죠. 부분단면. 44번. 치수기입 요소. 치수선, 치수보조선, 치수문자. 해칭선은 아닙니다. 45. 그림과 같이 정면은 정투상으로 그려주고 옆면의 모서리를 임의의 각도로 기울여 그렸다고요. 네, 사투상입니다. 사투상 기울여 그린 거니까 기울일 사자를 써서 표준 스포기어 모듈이 2고 기어 이수가 32일 때 일단 PCD는 M 곱하기 Z 하니까 64다 그렇죠. 64. 여기에다가 바깥지름 입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입구도는 플러스 2M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2M. 그래서 68이 되겠네요. 68. 입부리오는 여기서 마이너스 2.5M을 해주면 되겠죠. 자, 평별도 풀리 도시방구 틀린 거. 암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할 수 없죠. 다가 틀린 답입니다. 구름 베어링 호칭번호 608C2P6. C는 틈새 기호입니다. 틈새 기호 C. 그래서 클리어런스라고 기억하세요. 틈새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P6는 이건
정밀도 등급이에요. 정밀도 등급. 다음 설명을 옳게 나타낸 것은 왼나사 두 줄, 미터가 나사로 징질형이 50, 피치가 2다. 수나사는 거의 4H, 정밀과 나사다. 자, 왼 위줄 M50 곱하기 2, 4H. 가가 정답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스프기어의 피치원. 가는 1점 쉐선이죠. 가는 1점 쉐선. 나사의 도시방법. 틀린 것. 앞나사의 안찌름은 굵은 실선으로 그려야 되죠. 굵은 실선. 이거는 굵은 실선이고, 수나사의 바깥쪽은 굵은 실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52번 파이프 도시 유체의 종류. S는 스팀이죠. 스팀. 근데 이게 지금 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음이라는 전기가 아니고 수전기라고 해야 됩니다. 수전기가 맞고 그냥 전기는 베이퍼에서 V로 나타내요. V로. 지문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는 라가 맞겠습니다. 53번 코일 스프링의 제도 방법. 틀린 것. 원칙적으로 하중이 걸린 상태가 아니고 무부하 상태. 하중이 걸린 상태가 아니고 무부하.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 아주 무하중 상태. 이런 얘기입니다. 무부하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54번 축의 도시 방법. 올바른 것. 축은 길이 방향으로 다면 도시 할 수 없고요. 중간을 바다나에 그릴 수 있습니다. 긴 축은. 축 끝에는 못대기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축의 양끝은 못대기를 해줍니다. 다가 맞죠. 축은 길이 방향으로 눕혀놓고 그리는 게 원칙입니다. 55. 그림과 같은 반달키 호칭 수수 방법. 자, 반달키. 이렇게 생겼죠. 반달키 폭 곱하기 커터 지름입니다. 커터 반격 또는 커터 지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D가 커터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B 곱하기 D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반달키 호칭 방법입니다. 5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용접하고자 한다. 올바른 도시 방법은 필린 용접이죠. 용접 기호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가 필린 용접을 나타내는 기호죠. 처리 속도 중 가장 빠른 시간 단위 밀리초 1000분의 1입니다. 마이크론은 극에 다시 1000분의 1, 100만분의 1초고 나노초는 극에 다시 1000분의 1, 10억분의 1초 피코초는 극에 다시 1000분의 1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 1조분의 1초죠. 1조분의 1초 피코초가 되겠습니다. 3차 모델링에 해당되는 것은 구조가 간단하다. 처리속도 빠르고 그렇지만 단면도 작성이 불가능하다. 은선제거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와이어프레임에 관한 거죠. 서피스 모델링은 단면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서피스 모델링부터는 단면도 작성도 가능하고 NC 데이터도 추출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서피스 모델링과 솔리드 모델링은 단면도 작성 가능하고 NC 데이터도 추출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CAD 시스템 입력장치 아닌 건 라이트펜, 마우스, 트랙볼 맞고 디스플레이는 출력장치죠. 60번 일반적인 CAD 시스템에 사용되는 좌표가 아닌 것은 극좌표, 원통좌표, 직교좌표 다 쓰이죠. 회전좌표기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였습니다.